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격돌 이후 중국이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인 연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중을 통해 중러 연대를 대외에 과시하고 미국의 압박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올해도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월급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들은 또 소득 향상을 위해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재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19 발 증권시장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증권 신고서의 자금 조달 규모가 8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IPO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956대 1에 달해 전년 대비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습니다. 일부에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7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지만 서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또다시 월요일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코스피 시장은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먼저 힘을 내주고 코스피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 속에 눈치 보기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전략부터 저희와 함께 거시적인 전략들까지 챙겨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나 문자 미리 보내주시고 종목 상담도 이따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슈들 알아봐야겠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간도 주요 일정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중 회담이 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들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이슈들과 전략들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 없는 주는 없죠. 계속 주간 단위로 지표나 이슈들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은 주요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20일까지 수출 동향 괜찮았지만은 조금 아쉽고요. 일별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한 20%대 이상으로 올라왔으면 하는데 그건 그냥 바람이겠죠. 여전히 그래도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미국의 2월 기준 주택 판매가 발표됐는데 미국은 일단 신규 주택보다 기존 주택 판매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부지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지불을 올리는 흐름인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는 부분들이 약간 꺼려진다. 그러다 보니까 구주택 중심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관점 쪽에서 기존 주택 판매를 관심 있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이 부동산 쪽에 이제 버블이 또 진행이 되느냐 여부와 함께도 눈여겨봐야 될 지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또 오전에 나왔던 한국전력의 2분기 전기요금 관련된 이슈가 일단 연료비 상승과 함께 연동되는 부분들이 무산이 됐죠. 결론적으로는 매도 의견입니다. 특히 공기업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또 어떤 불확실성이 크게 나오는 대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슈가 계속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쪽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중국의 3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동결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 쪽으로는 여전히 앞으로의 흐름을 봤었을 때 어떤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쪽에 유지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어떤
버블화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계속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은 어떤 강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 쪽에서의 동향들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23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애플의 신제품이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시장에 아직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제품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또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이날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꾸준하게 백신 접종이 65세 이상으로도 이어지면서 집단 면역 쪽으로 가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쪽으로 어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했었던 섹터가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쪽이죠. 이쪽 관련된 쪽에서 거의 좀 부각을 받으면서 신규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프리미엄을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1월 인구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이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빠르게 이어가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기조로 계속 이어가게 되면은 한국은행도 하반기에 금리에 대한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NC소프트가 리니지 2M을 대만과 일본에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이 대만 같은 경우는 리니지와 같은 RPG 쪽의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흥행 기대감이 높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날은 AI 엑스포 코리아가 개최가 됐는데 인공지능 쪽에 대한 테마주가 이어가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제노코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되는데 이 회사는 위성통신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가 강할 때 또 하나의 편입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염두하시고 그런 변화가 같이 동참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하나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또 상장이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콘텐츠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 특수기술 관련된 회사인데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또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의 변화도 같이 체크할 대표적인 IPO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또 3월 합성 PMI 예비치가 글로벌 모두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합성 PMI 같은 경우는 제조업 그리고 비제조업 서비스업이죠. 이쪽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변화인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강한 변화인데 독일은 정체 하향 정체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이 아직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관점 쪽에 대한 부진한 시각인데 하지만 유럽 증시는 강하죠.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흐름들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유로존보다는 미국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25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좀 규제가 늘어난다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26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그리고 또 NC소프트가 트릭스터 M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연기됐습니다. 그밖에 미국의 2월 개인소득 소비지출 또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소비심리평가지수는 이번에 지원금을 통해 한 단계 레벨업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금호석유의 주주총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조카회단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일단락될 수 있겠다는 쪽도 한 번쯤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 일정들도 많은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 효성화학, 아모레퍼시픽,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대바이오, 하나머티리얼즈, 나이스평가정보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B세미콘, 삼천당제약, 유니셈 등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오늘 매도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특정한 섹터 쪽에 집중적인 좀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정 섹터로 몰리지 않은 채 전반적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지수는 좀 버텨주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미국에서 지금 SLR 지금 완화가 좀 종료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금리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대차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 기조를 좀 보이면서 오늘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좀 보이는 가운데 철강 업종이라든지 건설 업종 이러한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는 좀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좀 시장을 좀 지탱해주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비롯한 이러한 기술주들, 특히나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금리 민감도에 좀 노출이 되면서 오늘 계속해서 좀 하락 약세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이 시각에 새로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황을 또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을 브리핑해드리는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바로 하락을 전환했는데 지금 조금씩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현재 0.08% 하락한 3,03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포인트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0.30% 상승한 95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현재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4,66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은 454억 원, 외국인은 4,189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개인이 또 역시 홀로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5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31억 원 매도, 외국인은 1,007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좋은 테마는 STX 그룹주, 해운주, 그리고 철강주들이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에는 2차 전지 관련주, 한국전력 관련주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 중 이 STX 그룹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STX 중공업이 수소연료 전지와 신재생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STX 에너지 솔루션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한때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풀린 상태입니다. 현재 STX 엔진 3.49% 상승한 7,4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TX 중공업 10% 넘는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STX까지 함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해운업종 주가 오늘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변동장에서도 이 해운주들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벌크선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기대되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HMM 현재 7.36% 상승한 26,2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페노션 현재 10%의 강세, 대한해운 7% 강세, KSS 해운까지 4%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변덕스러운 장세 속에서 믿을 거는 경기 민감주다라는 말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원유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통적 경기 민감주로 꼽히는 철강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포스코 5.20% 상승한 3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수소센서 전문기업 센코에 투자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상승세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가 현재 4.11% 상승한 1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스크가 대폭 완화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네,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고 또 이 각형 배터리를 적용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지난주에 2차 전지 대표주들 모두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까지 자체 배터리 생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일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현재 2.77% 하락한 80만 7천 원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전력이 7년 만에 이 요금 인상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전기요금 인상이 유보됐다고 전해지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현재 4.35% 하락한 23,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전 KPS, 한전 산업까지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급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상장과 동시에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수혜로 가파른 상승세 보였었는데요. 오늘의 급락은 상승세 이후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과 또 특징적인 업종 테마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렸습니다. 이어서는요,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환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SR을 완화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여기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종료 예정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달러 강세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30원대 초반대로 개장한 이후에 증시 상승폭 둔화와 그리고 럭키 리라발 달러 추가 강세분이 반영이 되면서 1130원대 초반을 지지로 추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4원 정도 상승한 1131원에 개장했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대형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히며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 및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1.7%를 상회하면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와는 이에 연동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 또한 이에 연동하면서 1130원대 초반대로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온건했던 FOMC 확인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1.75%까지 상승하면서 달러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경제 전망은 상향을 됐고 금리가 동결되면서 시장은 안도했던 모습이었지만 채권 시장은 경기 과열 우려 가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증시는 나스닥 중심 큰 폭 하락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7% 정도 지난주에 급락했었고 유럽의 경제 봉쇄 강화와 중동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수급 우려가 가중되었습니다. 유로 파운드는 백신 배포 및 그리고 3차 감염 우려에 각각 1.188달러 그리고 1.38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유럽 중앙은행은 향후 경제 전망을 낙관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시장과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압력과 그 유로존 3차 유행 가능성이 들어들면서 달러는 비교적 지지받을 예상입니다. 이번 주에 이어질 페드 관계자들의 금리에 대한 증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페드의 장기 금리 상승 용인 입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 압력은 일정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주에 국채 입찰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음찰률이 예상이 되고 현재의 금리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LR 완화 종료에 대한 영향이 금리에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지만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개장 이후에 국내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 둔화와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경계감으로 1130원대 초반대를 지지하고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에 터키 대통령의 중앙은행 총재 해임 소식에 터키 리라화는 미국 달러 대비 16% 폭락하면서 달러와 강세에 일조하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며 장중 1133.60원대까지 가격대를 올렸습니다. 역내외를 중심으로 수급성 물량 또한 나오는 가운데 수급 또한 매수 우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월말 내구성 물량과 이달 20일까지의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5%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은 상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액은 338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1% 늘었습니다. 한편 중국 기준금리 1년물 LPR 3.85%, 5년물 4.65%로 11개월째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3,020대에서 3,030대 좁은 움직임을 보이며 변동성이 제한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3,5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775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안착에 따른 지지력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미국 국채금리 이슈와 SLR 완화 조치 그리고 국내 증시의 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상승을 제약할 만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부재함에 따라서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승 모멘텀 또한 시장에서 일정 부분 해석됨에 따라서 1130원대 중반대를 상단으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환율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상방 쪽으로 조금 열어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노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노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노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 더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노 리포트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총 누적 수익률은 404.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수익률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누적 수익률로 편입이 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덱스터가 15.9%로 수익률 내고 포트 제외됐고요. 오스템도 0.9%인데 포트 제외되면서 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이버가 17.7%, SNK가 15.2% 큰 수익률 거둬주고요.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SM라이프 디자인이 8.4% 목표가 달성했고요. TS 인베스트먼트 24.2% 기록을 했는데 오늘 또 급등 나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우성사료가 16.6% 목표가 달성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 404%로 갱신이 됐었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총 4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IHQ가 14.1%, 엠브레인이 1.9% 수익 구간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글로벌 텍스플이 편입이 됐습니다. 1.2% 손실 구간입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 부츠 기다리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 뭐 시장이 좀 안 좋게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반등 흐름 잘 나와주면서 박스권 흐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도노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인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가 이제 21선을 밟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지금 현재 3% 정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골관절염 관련해서 이제 임상 일본에서는 임상 3상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상 1상 진행 중이었는데 의미 있는 결과치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임상이 잘 진행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점과 이제 저점 이렇게 딱 잡혀 있는 상황인데
요 고점과 저점의 한 중심 가격 정도, 한 38,000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 이제 돌파한 자리, 저점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돌림 나온다 하면 충분히 괜찮은 흐름, 4만 원대까지는 여유 있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조금 긴 관점으로 이 종목 보신다면 앞서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 여러분 챙겨 보시겠지만 이러한 호재성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들이 질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들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지금 매수할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면 그때 가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IHQ인데요. 지금 IHQ가 2,150원 요 저항 구간을 지금 계속 돌파를 못하면서 고점 윗꼬리를 지금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는 금방 도달을 할 텐데 이 2,200원이라는 이 저항 구간이 지금 최근 한 며칠간 계속 저항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항을 받고 주가가 빠져버린다면 그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IHQ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관련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시면 뭐 NEW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컨텐츠 관련주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IHQ 역시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6월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 상승과 함께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유자분들은 오늘 뭐 음봉 나온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마 오늘 음봉 조정 잘 받고 나면 내일 정도 또 시가 상승 출발할 시에는 저항을 갭으로 돌파할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엠브레인입니다. 엠브레인 조정 잘 받았고요. 지금 추세대 제가 그어놨는데 이 추세대 내에서의 상승과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쭉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서베이, 그러니까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선도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월요일 되면 항상 대권 주자들 관련해서 지지율 조사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뭐 아침 일찍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뭐 39%가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사들을 잘 보시면 이제 엠브레인이라는 회사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10,000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 이제 저점 잡고 또 돌리는 흐름이라고 하면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하고 글로벌 텍스프리를 금요일 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할 경우에 이제 세금을 갖다가 부가세를 갖다가 반환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큰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관광객들 대다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인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인데, 어저께 이제 거래량 한번 나와주고 오늘 거래량 죽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눌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눌림 조정 잘 받고 나면 다시 여행 관련주들 상승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포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반가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더 기다려주시고 또 저희 노란톡방에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날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창구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500원에 한 20% 정도 되는데요. 3,500원에 20% 비중입니다. 지금 약간 네. 손실 중이세요. 이주연 네네. 의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 언제 사셨을까요? 며칠 됐어요. 아, 며칠밖에 안 되셨어요? 네. 네, 그럼 뭐 일단 오래 그렇게 기다리시지는 않으셨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매수가도 별로 안 높으셔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단타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 산 가격까지 매수가까지 올라올래나 하고 여쭤보려고 전화. 어저께 매수가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못 팔았어요. 더 올라갈 것 같았죠. 네.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뭐 어떤 회사인지는 아실 거니까 그죠? 태양광 관련된 사업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아마 주가는 뭐 살아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제 고가권까지 좀 4,000원 부근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네. 이제 조정이 쭉 내려왔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00원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줬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위한 그런 흐름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60일 이평선 그러니까 이평선 저항들을 다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로 보면 이평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가격적인 저항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가격대가 이제 3,700원 정도의 저항 구간이고 요 구간 위로 올라선다 하면 굉장히 좀 시세가 탄력 있게 움직여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뭐 앞에 지금 제가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4,000원대 가격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매물이 뭐 이렇게 뭐 작은 매물이 아니고 굉장히 아마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9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보유해 보셨다가 일단 3,700원 오면 뭐 비중 절반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네. 3,900원에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요번에 이제 눌림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눌림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뭐 종가 기준으로 3,350원의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다가 오늘 음봉으로 살짝 눌리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3,25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 굉장히 잘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1선까지 한번 만나러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던지 아니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22평선이 좀 따라 올라오던지 해서 한 번 정도는 20선을 밟고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뭐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는 시간 가지고 말씀드린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한미사이언스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61,750원에 비중이 5%입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6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거래일과 오늘 이렇게 좀 음봉이 나와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자 상담입니다, 위원님. 네. 죄송합니다. 문자 상담이구나. 네. 자, 한미사이언스는 일단 조정 충분히 받은 것 같습니다. 56,000원 이 지지 구간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렇게 횡보를 쭉 해주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이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올라올 때는 이제 저항 구간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올 때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시가부터 이제 이제 금요일이죠. 시가부터 갭 상승시켰다가 조정이 쭉 나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쭉 밀려 내려오게 되면 그 하락으로 내려가는 힘이 그대로 작용을 해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어저께 쭉 내려오던 이 매도세가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 한 6만 원 부근, 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반등하는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매수 가격대 위로 올라올 테니까 그 정도 보시고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가를 한 6만 원, 한 5만 9천 한 500원 정도, 5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이탈 안 한다면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 제 생각에 한 7만 원 조금 언저리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 가격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가격대 버텨주는지 보시고 가져갈지 좀 교체할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코스모화학요? 콕스모 화학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13,200원에 20%. 13,200원에 20% 비중. 예, 예. 네, 매수가까지 잘 안 와서 답답하시겠어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힘들어 죽겠어요. 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모화학 네네. 13,200원에 20%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 어째 내려가더만 올라올 생각을 안 하네. 저는 흐름이 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야. 뭐 선생님 이거 사신 이유는 2차 전지 때문에 사신 거 맞죠? 예, 그때 그때 이게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예. 우리 내 매수가에서. 예. 그걸 너무 그래가 내가 그때 안 팔았더만은 이제 이만히 내려가 버리면 올라오잖아. 한 두어 달 전에 사셨나 봅니다. 그죠? 예, 그래요. 예. 자, 지금 일단 보시는 것처럼 코스모 화학은 큰 그림에서 보면요. 예. 지금 뭐 2000년도부터 해서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네네. 최근에 이제 한번 거래량 크게 나오면서 좀 급등해줬잖아요. 13,000원까지. 예. 요 흐름이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이후에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눌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눌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 성장을 했지 성장 안 할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뭔가 획기적인 엄청난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 이제 배터리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해야 예. 뭐 전기 자동차 앞으로 뭐 얘기 뉴스 보셨겠지만 기존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기존 내연가스를 이렇게 활용하는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들은 생산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굉장히 성장을 할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쯤에서 이제 돌림이 나올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11,500원 요 가격대는 좀 지켜주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시장이 막 네. 크게 막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아마 요 가격은 좀 지켜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그러니까 11,500원 부근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이제 그 선생님이 매수하셨던 그때쯤 해서 보면 한 3개월 정도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박스권 하단이었던 구간을 깨고 내려갔다가 네. 지금 올라왔잖아요, 다시.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이 이제 지지받던 구간이었고, 깨고 내려가면 이제 올라올 때 저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해놨어요. 그 말은 네. 이 가격대는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쯤 해서 울선 위로 올라서는 양봉 하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오느냐 이제 고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조정 나오던 박스권 흐름 나오다가 시장 무너지면서 이제 한 차례 이탈시켰다가 지금 다시 회복시켜놨다는 것은 주가를 이 상태로 관리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올 텐데 시간은 조금 여유를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줘야죠. 이미 걸렸는 거고 시간은 줘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목표가는 지금 뭐 14,300원이 최근에 이제 보는 최고점인데 네. 요 구간 넘어설 거예요. 예. 제 생각엔 한 16,000원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좀 쭉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빠지면 살 종목이지 팔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은 이어서 2부에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편입될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먼저 두 후보군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좀 시장에서 핫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네. 혹시 앵커님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뭐 IPO가 청약이 엄청나게 작년에 늘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네네네. 뭐 상장 이슈가 있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 삼성출판사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아기상어 관련해서 뭐 스마트 스터디 IPO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IPO 관련주들 크랩톤 저희 뭐 도노 리포트에 들어있던 뭐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크랩톤 상장 이슈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나스닥 상장하든지 국내 상장하든지 이런 IPO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핫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멘텀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갑자기 왜 또 제약 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그러게요. 있는데요. IPO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보령제약 같은 경우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름 그대로 이제 의약품 제조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회사 중에 바이젠셀이라는 회사가 있고 세포 치료제 개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IPO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자회사인데 보령 바이오파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CMO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요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 매출의 한 절반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시총이 한 10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 매출만 뭐 생각해 본다 하면 뭐 상장할 시 한 5조 정도 된다고 하면 뭐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조니까 굉장히 뭐 지분 가치적으로 좀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 정도로 높게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자회사 두 곳이 IPO를 하기 위한 주관사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꾸준하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한 종목이 바로 보령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이에요. 앞전에 제가 한번 그 도노리포트에서 HMM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너무 잘 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그때 말씀드리고 한 20% 이상 주가가 꾸준하게 저는 이제 조정이 좀 한번 나와주기를 기다렸는데 역시나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은 조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HMM보다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증가한 건 아니긴 하지만 뭐 HMM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어요. 기존에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이 한 1,000억 정도 나왔었는데 4분기에
약 한 500억 정도 달성을 하면서 1,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뭐 HMM 소개시켜 드렸을 때 해운 경기, 해운 운임 관련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이 해운 운임이 10년 만에 이제 돌아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봉량은 갑작스럽게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임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고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서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물동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대한해운도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펜오션, 대한해운, 뭐 HMM 다 좋은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 세 종목 중에서 시총이 그나마 조금 낮은 종목이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상승할 때 막 상한가 가지고 2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요즘에 수익률이 너무 좋은 만큼 관심도 많으신데요. 오늘 두 후보군으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 보령제약과 대한해운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될까요? 잠시 후 3시에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3시까지 기다리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2부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주연 전문위원님과 허반석 전문위원님이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